자, 일단은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발표 자리에 서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IT 영역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역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서 이것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영역 가운데서도 진짜 이 영역 가운데 침투할 전비호 전리호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령시켜 나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강의와 이 영적 이 특강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소개하셨다시피 지금 이 IT 영역에서 선교사로 또 함께하고 있는 조건호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보시면은 저희 IT 팀들도 같이 와서 같이 함께 작업을 또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IT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지금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IT 영역 관련해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맞네요. 한 성원이 한 5명 되는 것 같네요. 자, 오케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IT 강의를 할 건데 지금 이 IT 영역에 오지 않으실 분들도 한번 자세히 잘 들어봐 주시고 이 강의에서 최대한 많이 얻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IT 영역은 사실 그 모든 영역이랑 연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을 가도 나중에는 결국에 만나게 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리더라도 좀 참고 잘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직 PPT 띄워주지 마시고, 자, IT가 어떤 뜻일까요? IT 영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왔으니까 이제 IT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자, IT가 어떤 뜻인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검색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뜻인가요? 오, 맞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예, 박수. 역시 그 중앙대 나오셨다고 했나요? 역시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IT에 대해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IT라고 인생에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다? IT가 뭐다? 그냥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해커들이 나오잖아요. 천재 해커들이 갑자기 문제가 닥쳤을 때 갑자기 해킹해달라고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영화에서 막 이렇게 막 엄청 코드 막 작성하다가 막 엔터 치면은 다 해킹하고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컴퓨터 그런 거일 것이다라고 IT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T는 모든 것이다. 자,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IT가 모든 것이 한번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짜잔. 와. 자,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모든 곳에 이렇게 돼 있죠. 자, IT는 모든 영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한국어로 그럼 뭐죠? 정보 기술이죠. 정보 기술이라고 이거 뒷사람한테도 보여야 되는데. 자, 맨 뒷사람 보이시나요, 지금? 자, 글씨만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자, 오케이. 자, 정보기술이라고 하는데 정보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보기술이라고 그냥 뭐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정보기술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이런 분야인데 이거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자, IT. 자, IT는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IT가 쓰이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요? 요식업, 저기 다 써 있죠. 농업, 군사, 의술.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도. 요세이가 손을 들었어요. 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아, 몰라도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혹시 이 IT 분야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교육도 있겠죠. 교육도 있고 스포츠도 있겠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그걸 말하셔도 다 정답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요식업에 보시면은 저기 보이시죠? 키오스크가 보이죠? 키오스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저기 여기로 한 다음에 주문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키오스크로 하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으로 바로 눌러서 시켜 먹잖아요. 지금 배달의 민족으로 누르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터치 한 번에 배달이 우리 집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포메이션 감사합니다. 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또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예를 들면 여러분 쿠팡 아시죠? 쿠팡 자, 대답을 감사합니다. 쿠팡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쿠팡을 어떻게 했어야 됐죠? 쿠팡이 없었죠, 사실. 옛날에는 냉면을 먹으려면은 예를 들어 서울까지 가야 된다. 그럼 대전에서 서울까지 말 타고 15일을 갔어야 돼요. 15일을 가서 또 그때는 네트워크를 다 뭘로 통신했어요? 편지, 비둘기, 전서구를 날려서 이렇게 영화 보면 화살을 쏴가지고 꽂히고 그 편지 풀어보고 이러잖아요. 옛날의 네트워크는 다 직접 뭐로 했죠? 사람이 다 다녔죠. 근데 요즘의 네트워크는 어때요? 지금 한번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지금 1차 산업혁명을 보시면은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화. 처음에는 그냥 1차 전에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이거 다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알아서 잘 살았죠. 그 다음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화가 되고 2차 산업혁명에서 대량 생산이 되고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화가 됐죠. 3차 산업혁명부터 우리는 이제 IT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그래서 우리가 쿠팡을 예를 들면 아까 쿠팡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쿠팡으로 클릭하면은 내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정보가 그 쿠팡으로 들어가서 내 주소가 내가 어디 있는지가 쿠팡으로 가서 그게 어디로 전송될까요? 쿠팡 물류센터에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쿠팡 그 매장으로 가서 이거를 주문합니다 하고 다시 쿠팡으로 와서 다시 뭘로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 배달한 물건이 도착을 하겠죠. 그렇게 이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내가 직접 만들거나 내가 직접 사야 됐던 그런 물건들이 내 클릭 한 방으로 뭐 때문에요? 내 정보 때문에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가상 정보로 내 화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자동화가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쪽으로 갈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잠깐만. 전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세요. 다시 전 페이지. 자,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경제가 어떤 경제가 됐어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잘 사는 경제가 아니라 어떤 경제가 됐죠? 공유 경제가 됐죠. 배우셨어요? 이거 안 배우시는지 이거 진짜 공유 경제가 생기면서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옛날 같았으면은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중요해요? 돈. 내가 힘이 얼마나 센가. 삼손 같은 사람 한 명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그런 힘으로 뭐예요? 그걸 할 수 있었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 그냥 농사로 그냥 뭐 이런 걸로 세상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보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겨지는 게 하나가 있죠. 지적 재산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적 재산권이 생기면서 지적 재산권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내가 그 정보를 창출했으면은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재산권이 생기는 거예요. 재산권이 생긴다는 거를 하면 그 정보로 인해서 그냥 내가 그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내가 농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정보 기술에 뭐예요? 그 모든 정보 기술을 모아서 그 정보를 유통하고 그 농업이든지 그 모든 분야를 융합해서 서비스를 하는 최고의 그 중심에 있는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라고요? IT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T 기술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두 가지 파트로 이 강의를 나눌 거거든요. 첫 번째 파트는 정보 기술에 대해서 했으니까 자,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IT란 무엇인가? IT란 자, 두 번째 파트는 그래서 우리가 IT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 파트부터는 약간 우리가 진로 진학과 이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IT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 자, IT가 뭐라고 했죠? 정보기술. 자, IT가 정보기술 맞죠? 정보기술이고 모든 것들을 뭐예요? 유통하고 융합하는 네트워크라고 했죠. 그 네트워크로 정보를 사고 정보를 주고 팔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이 IT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조금 얘기를 했지만 그걸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IT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IT에서 하는 건데 이거 다 배우실 거긴 IT를 오면 다 배우실 거긴 한데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IT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해하면은 IT가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냥 코딩이라고 해서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코딩도 그냥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들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뭐를 쓰죠? 쿠팡도 IT 회사죠. 왜냐하면 온라인을 사용하니까 IT, 쿠팡이나 또 뭐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우리가 딱 보는 화면이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가 자 사용자가 있다고 칩시다. 저기 맨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저기 일반 사용자. 자, 우리가 이렇게 사용자가 있고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네이버를 들어간다고 칩시다. 네이버에서 뉴스를 하나를 검색한다고 쳐요. 자, 뉴스를 하나를 검색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그냥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이 뉴스를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를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뜨죠? 뭐라고 뜨는지 저도 까먹었네요. 뭐 접속할 수 없습니다.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죠. 왜냐면 내가 이 정보를 얻고 싶은데 정보가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뉴스 내가 보고 싶은 뉴스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서버에 있죠. 어디 서버에 있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서버에 있지 않고 어디 있을까요? 네이버 본사에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서버가 있다고 칩시다. 네이버 본사에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 집합체예요. 데이터가 우리가 네이버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또 모여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반 사용자로 접속을 하면은
자, 네이버를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네이버 페이지가 넘어가서 우리의 정보를 넘겨줘요. 예를 들면 제가 로그인했으면은 여기 조건호 이렇게 뜨겠죠. 조건호 뭐 아이디는 뭐뭐뭐 이런 정보가 넘어가서 뉴스를 검색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서버로 가는 거예요. 네이버 본사에 있는 서버로 가서 이 데이터랑 접속해서 뭐를 빼오는 거예요? 뉴스 정보를 빼와서 다시 우리 컴퓨터에 있는 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에서 접속을 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기 나와 있죠.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버의 앞쪽 단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프론트엔드라고 부르죠. 프론트엔드. 자, 그래서 글씨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예요? 모든 그거는 다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모든 뭐예요? IT 영역의 컴퓨터라든지 어떤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뭐 하는 사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이거는 다 코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작동 원리는. 그럼 그 코드를 프로그래밍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IT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분야가 나오는 거예요. IT 분야 중에 한 가지. 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 앱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로그인 아이디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우리 컴퓨터가 해킹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해킹을. 그럼 뭐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디를 이렇게 전송을 할 때 여기서 중간에서 그 아이디를 뭐 해간 거예요? 빼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막는 게 네트워크 및 보안 이런 거죠.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쉬운데 네트워크 및 보안 그 분야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언제부터 배우냐면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서 지금 이런 회사, 이런 네트워크 뭐 보안 회사들은 사장님들이 다 20살, 30살 이러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데이터가 그럼 이제 엄청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구글에도 지금 뭐예요? 우리가 검색한 데이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뜨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들 데이터를 모아서 그 관련된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구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 그것이 또 데이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또 요즘 여러분 챗 GPT인가? GPT. 자, 챗 GPT가 나왔죠. 챗 GPT가 자, 오케이. 자, 챗 GPT가 어떤 그거예요. 걔가 혼자서 생각을 하고 혼자서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걔가 어떤 걸 하냐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챗 GPT는 더 정교해지고 더 세상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데이터, 지금까지 쌓여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뭐를 만드는 거예요? AI를 또 만들고 그런 게 AI 기술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시면은 그리고 LOT 분야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사물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뭐 비싼 집 가보시면은 핸드폰으로 세탁기 돌리고 핸드폰으로 불 켜고 끄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통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분야들이 또 이 사물 인터넷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예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들도 배우면은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배우면은 그러니까 영화에서 막 나오고 막 배우는데 어려워 보여서 그런 거지. 실제로 배우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예요? 이 IM에서 배우고 하면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카카오톡에 접속을 했어요.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면 첫 페이지는 뭐예요? 프론트엔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읽으려고 하는 순간, 예를 들면 내가 친구랑 카톡을 하려고 해. 정보를 보내려는 순간 그 정보가 어디로 간다고요? 카카오톡 서버로 넘어가서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꺼내와서 다시 서버가 프론트엔드로 전송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게 IT가 하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중간에 네트워크 보안, 중간에 모든 분야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라고 IT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쿠팡 물류센터도 만들고 뭐 애플, 뭐 삼성 이런 것들도 다 이것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망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이 IT는 지속적인 성장, 기술 선도, 일자리 창출, 기술 융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또 많은 분야에서 이게 사용이 되고 이 많은 분야에서도 또 중심 기술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IT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미래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뭐 할까요? 지금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농사는 지금 뭐가 하고 있어요? 다 기계가 하고 있죠. 사람 한 명이 그냥 관리를 하고 옛날에는 사람이 다 그거를 해야 됐어요. 그게 다 사람을 노동력이고 이런데 그게 사람을 다 고용해야 됐고 그래서 농사꾼들이 뭐예요? 인기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뭐로 하고 있죠? 그 사업들이 다 기계로 그거가 된 거예요. 다 기계로 뭐가 된 거예요?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 기계로 대체가 되니까 이 IT 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이 사람들이 1차 산업보다 점점 더 사람들이 몇 차 산업, 3차, 2차, 3차, 4차 산업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요식업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1차 산업, 농사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무엇을 사용해서 하라고요? 이 IT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누구는 뭐 요리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IM의 영역 중에서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IM에 없는 영역들이 뭐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농사나 뭐 쇼핑몰 이런 거는 내가 뭐 디자이너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지금 IM의 영역 가운데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예요? 이 IT에 와서 IT에서 그것들을 배우고 그거에 대한 관련 회사를 취업해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떠한 회사로도 다 뭐가 가능해요? IT에서 취업과 그곳으로 그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이 기술 선도가 무슨 말이겠어요? 기술을 이끈다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말이죠. 지금 IT가 제일 최신 기술이니까. 세 번째, 일자리 창출. 계속해서 IT를 통해서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죠.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시면, 자, 이것들이 지금 새로 나온 거는 이미 나온 지 좀 오래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IT 관련 업들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전 페이지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술 융합. IT랑 뭐랑 합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식업이랑 합쳐서. IT랑 또 뭐랑 합쳐서? 뭐 군사. 요즘 군사도 다 IT잖아요. 군사력도 다 IT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핵무기를 발사하려면 핵무기를 어떻게 손으로 그냥 던져요? 손으로 던지면 자폭이에요. 그냥 이거를 핵무기를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뭐로 던져요? 던지면 안 되죠. 자, 그 컴퓨터실에서 뭐예요? 버튼 딱 누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군사 맞지만 군사라기보다는 IT 기술자에 가까운 거죠. 이해됐죠? 이런 것처럼
이 기술 저 기술 그냥 다 뭐로 통하는 거예요? 다 결국 IT로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 어떤 회사든 요식업 회사든 뭐 필라테스 회사든 어떤 분야든 뭐예요? 설빙이든 IT 기술자가 항상 몇 명은 이 가운데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더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지금 다 계속 이 지속적인 성장, 기술 선도, 일자리 창출, 뭐 기술 융합 이거를 그냥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해요? IT 분야는 지금 더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전망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시고, 자, 새로운 그것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오케이, 이런 분야들 아까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었죠. 데이터 뭐 보안, AI 이런 분야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시고, 자, 지금 세계 가치 기업 10위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국 대회 때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 코카콜라 막 제치고 넘어가는 거. 코카콜라 막 제치고, 그래서 위에 보면은 뭐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뭐 알파벳,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정보기술, 에너지, 뭐 통신서비스, 정보기술, 뭐 금융통신, 뭐 헬스케어, 아무튼 정보소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다 1위 기업을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요즘 테슬라도 또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지금 한국 가치 기업 20위입니다. 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에너지 솔루션, LG도 에너지 솔루션인데 LG도 사실 그 IT 회사죠. 그리고 현대, 삼성, 기아 이런 쿠팡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뭐를 통해서 자기가 1차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뭐예요? 자기가 농사지어서 그 농사판을 크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농사지은 물건들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물류센터로 해서 사람들께 유통업을 하는 거예요. 유통업이 한마디로 뭐예요? 네트워크죠.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그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보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알고리즘에 띄우거나 아니면 추천을 해줘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팔아야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더욱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시면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 I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IT의 전망을 보시면은 굉장히 뭐예요? 다 여러분들이 또 예를 또 한 가지 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1차 사업을 하려고 하시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러니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를 들면 바리스타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 가서 커피 알바하는데 가서 알바해서 커피 만들고 그러면은 월급 몇백만 원 그렇게 받아서 그게 하는 게 전부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바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커피를 내려주는 사람도 필요한데 어떻게 돼요? 더 직원이 더 영향력이 클까요? 사장이 더 영향력이 클까요? 여러분들이 더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나가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비오든 전리오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더 힘있고 힘있고 더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려면은 지금 1차 산업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 IT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T를 이용하면은 사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와우. 자,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IT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이다. 알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총 정리, 그냥 포인트 한번 가면은, 자, IT 포인트 1번은 어떤 기술이에요?
첫 번째는 신기술이죠. 신기술이어서 전체 이 정보 네트워크,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번은 그 정보를 전 세계로 융합하고, 그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뭐 게임을 하든 뭐 전화를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그런 것처럼 정보와 네트워크로 1차 산업들이 이렇게 막 1차, 2차 이런 산업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업들을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그것들을 모두 관리하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IT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파트 2로 이 IT 영역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영역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이 IT 영역은 굉장히 큰 영역이고 시장 진출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누가 있어요? 이미 애플이 있죠. 애플이 있고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세계 그런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큰 기업들이 있어도 이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가 굉장히 줄은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인력이 없어요, IT에. 왜냐하면은 코딩을 하면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IT로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인력을 원하는 그 직원을 원하는 회사는 많은데 뭐예요? 그것들을 지원하고 이 IT를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IT 영역 속에서 또 어떻게 영역 선교를 할 수 있을지, 자 뒤에 PPT 보시면은 이게 저희의 영역 선교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자 이 전국 대회 때 여러분 비전 들으셨죠? 이게 뭐죠? 이거 육각형 이게 헥사곤이죠. 이 헥사곤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딱 보면은 이런 그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예요? 모달리티, 소달리티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정말 전인생하고 전비호, 종사형, 횡사형, 전리호를 키워서 지금 1단계 방향 어디예요? 그 여러 가지 이 분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리니젠, 인투젠, 출판 인쇄, 원격학원 했는데 이 중에서 IT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은 짜잔, 와우,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IT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세요. 지금 전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이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굉장히 어디 있어요? IT.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어디 있어요? 이 영역들 중심에 있죠. 중심에 있는데 괜히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역들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IT가. 끌어당겨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영역들이 다 따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다 함께 합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카페만 해도 지금 뭐예요? 어학원 이런 개념이랑 뭐예요? 카페 같은 개념이랑 지금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전비호랑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호에 대한 그 비전 선포는 이미 그거 많이 들으셨죠? 전비호 전리호에서 이 영역 선교 가운데 네,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서 혹시 전비호 있으신가요? 전비호 두 분? 오케이, 세 분까지 있습니다. 자, 전비호 세 분. 전리호 있으신가요? 전리호도 3명 있고, 이 전리호는 뭐예요? 이 영역 가운데 나아가서 뭐를 할 사람들이에요? 지역교회를 도우면서 이곳에 침투되어서 뭐를 할 사람들이죠? 전국대회 안 갔다 오셨나 봐요, 여러분. 자,
자, 뭐를 할 사람이에요? 자, 태우. 맞아요. 후원과 같이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 지역교회를 돕고 이러고. 전비호는 어떤 역할이에요? 직접 이 영역 가운데 침투해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업체를 세워서 이곳에서 침투가 될 사람들이죠.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이게 먼저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로드맵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IT 영역 가운데서 영역 선교를 하려면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전리호가 와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좀 하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이거는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텝 1이 뭐라고 써 있죠? 지금 공채 훈련, 영성 생활. 이거는 IT 과정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과정이죠. 그리고 스텝 2는 뭐예요? 인투젠 공동체 훈련, 검정고시, 토익. 그래서 IT 학원에 오기 전에는 검정고시를 끝내놔야 됩니다. 왜냐면 IT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취업을 할 거예요. 전리호는 바로 취업을 해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대학을 4년제를 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컴공과를 가면은 이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4년 동안 배우면서 더 넓은 영역을 배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컴공과를 다니면서 뭐 4년을 다니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다니면서 다 까먹겠죠. 과제도 안 하고. 근데 이 학원에 다니면은 지금 스텝 3 보시면은 IT 공동체 훈련, 국비 지원 개발자 교육 하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희와 같이 이제 연합해서 가고 있는 DW 아카데미라고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DW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과정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아까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배웠죠. 프론트엔드, 보통 세상은 프론트엔드 하나만 할 줄 알거나 백엔드 하나만 할 줄 알아요. 근데 DW 아카데미는 아침에 9시부터 5시까지 그냥 완전 학교처럼 8시간을 코딩만 배우는 거예요. 8시간 동안 배워서 뭐를 할까요? 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둘 다 할 줄 아는 기술자가 우리는 이제 풀스택이라고 불러요. 풀스택 개발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풀스택 개발자로 6개월 만에 지금 만들어줍니다. 저도 지금 벌써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미 프로젝트를 해서 이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교육을 6개월이 너무 좀 내가 따라가기 벅찰 것 같다. 그럼 10개월 과정도 있어요. 10개월 동안 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취업 준비, 포트폴리오 자소서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나 자소서도 학원에서 같이 뭐 해줘요? 다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포트폴리오나 자소서도 다 검토하고 체크하고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뭐예요? 바로 평생 동안 전문의 선교사로 바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니면은 대학교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학교는 나중에 사이버로 다니면 돼요. 알겠죠? 그냥 대학교를 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이 이 IT 사업으로 다 바뀌면서 다 뭐로 바뀌고 있어요? 굳이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사이버로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사이버로 다니면서, 사이버로 갔다가 저희 학원 대표님도 사이버로 갔다가 학사학위 취득하시고 박사학위 취득하셨어요. 지금 어디 대학 뭐냐고 했지? 한양대학원 박사학위까지 지금 다 취득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평생 동안 또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 또 연합사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또 국비교육이라는 의미는, 국비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 한 달에 80만 원. 8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전리호로 오시게 되면은 저희 IT 과정이 전비호 전리호는 70만 원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냥 일반 과정은 100만 원이에요. 저희 IM과 같이 해서 하는 거. 근데 70만 원이면은 뭐예요? 우리가 DW 아카데미에 가면 국비 지원으로 8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뭐예요? 이거를 낼 필요도 없고 10만 원이 남는다 이거예요.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근데 부담을 이제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거를 잘 모으고 모아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다른 또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또 보탬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주세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수학 컴퓨터에서 캡처해 온 거예요. 바로 수아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있어야 되지만 프로그램은 뭐 깔면 되고, 기본적으로 똑똑한 머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똑똑하시나요? 자, 아멘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하려면 이게 거의 다 이 IT 이 코딩들은 뭐예요?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는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뜨겁죠. 물리적으로는 뜨거운데 컴퓨터는 뭐가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감정을 대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딱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과들이 컴공이 그래서 이과인 거예요. 이과들이 약간 이런 거 잘해요. 수학 계산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수학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수학 좋아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네요. 근데 아무튼 수학도 중요한데 이 컴퓨터 코딩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사실 저도 수학을 못해요. 수학을 못하는 게 사실 고졸 검정고시를 하기 전까지 중학교 수학도 못했어요. 중학교 수학도 못했고 그냥 초등학교 그냥 덧셈 뺄셈 이런 것만 할 줄 알았는데 벼락치기로 아무튼 합격을 했죠. 검정고시를. 그래서 지금 수학은 진짜 모르는데 여기서 배우면서 느낀 점은 수학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거를 약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열심과 그리고 팀워크예요. 팀워크. 이것도 결국 어떤 사역이에요? 팀 사역이에요. 지금 5명이 팀에서 하거든요. 혼자서 이걸 다 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팀워크를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IT를 오신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친구를 붙잡고 오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붙잡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혼자 오면은 혼자서 그 외로운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 과정을 같이 다니면서 또 IT를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오시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리호는 어떤 과정이라고요? 바로 6개월 배우고 취업이다. 바로 세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리호 과정이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18살에서 19살 때 오시면 좋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또 취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학교 막 30살 넘으신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데니쌤도 늦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또 여기 영역을 다 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저희 반에서 제일 올드하신 분이 40 몇 살이신가? 이런데도 아직도 배우러 오셨어요. 근데 그만큼 이 분야가 뭐예요?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배우면 그냥 어렵지 않아요. 저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예요. 사실 복사 붙여넣기. 근데 처음엔 뭐 좀 배우고 그 논리를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진짜 막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막 타자 빨라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마음과 또 팀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리호 과정으로 또 오실 수 있고 6개월 바로 취업 과정으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시면 이거는 어떤 과정이에요? 전비호 과정이에요. 자, 전비호로 오신 분들도 있죠. 전비호 누구라고 했죠? 전비호. 여기 누구 IM 러닝 팀 뭐 다 전비호고, 이런 전비호 팀들은 IT 영역은 IT 전리호 팀도 진짜 좋지만 전비호 팀들한테는 또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이 페이지 우리는 그냥 똑같아요. 리니지 공동체 훈련을 받다가 검정고시 하고요. 검정고시 이미 한 사람들은 토익, 그래서 뭐 생활과 영성을 잡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고, 또 공동체 훈련 국비 지원 받는 거 똑같아요. 똑같이 학원 다니고, 근데 나와서 스텝 4에 뭐라고 써 있죠? IT 취업 준비 포트폴리오. 자, 이거 아닌데. 자, PPT 잘못 만들었나 봐요. 자, 스텝 4 이거 아니고, 스텝 4는 뭐냐면 취업을 하지 않아요. 취업을 하지 않고 누구랑 가요? 우리랑 같이 뭐를 만들 거예요? 우리랑 같이 IT 영역에서 IT 사업을 할 것입니다. 와우. 그래서 지금 저가 지금 1기거든요. 1기를 졸업해서 저는 무엇을 할까요? IT 영역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사업체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업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할 사람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시면은, 자, 전비호 사역을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한번 구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리뉴젠이 있고 여기 리뉴젠이 있고, 여기에 리뉴젠에서 뭐로 보낼까요? 전비호랑 전리호들을 지금 IT 영역으로 보내죠. IT 영역이 뭐예요? 지금 IT 공동체, 여기 IT 공동체죠. 자, IT 공동체로 딱 보냈어요. 전비호, 전리호들을 딱 보내면은 여기서 전리호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업체로. 전리호들은 사업체가 아니라 그냥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리호들은. 그러면서 다시 리뉴젠 지역교회 가서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리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됐죠. 근데 전비호는 와서 지역교회로 이제 나중에는 또 지역교회로 파송을 해서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할 때지만 뭐 할 거예요? 우리랑 같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자, IT 사업체 하면은 제가 혼자 가서 그냥 사업한다고 그게 성공을 할까요? 제가 이제 혼자서 하지 않고 이제 저희 지금 DW 아카데미 거기 쪽에 HS 컴퍼니랑 연합을 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일단은 뭐예요? 필리핀에 지금 저기 보이시죠? IT 세계선교. 필리핀에 IT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필리핀에 IT 학원을 세워서 여기서 IT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또 돈을 낼 거 아니에요. 한 뭐 예를 들면은 그때 학원비가 한 30만 원이거든요. 필리핀은. 여기서는 비싸잖아요. 70만 원 이러고. 근데 필리핀은 물가가 싸니까 30만 원 하면은 100명이 다니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3천만 원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또 헤세드 정신으로, 자, 아무튼 일단 필리핀에서 3천만 원이면은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하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요? 이 학원생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한 몇 명 뽑아요. 몇 퍼센트를. 그래서 또 몇 명 뽑아서, 필리핀 사람들은 인건비가 얼마예요? 싸죠. 30만 원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한국은 개발자가 저희 학원에서 일하시는 개발자님도 지금 대전인데 월급이 800만 원이십니다. 월급이 800만 원이시고, IT 개발자는 사실 연봉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막 1억, 막 3억 이렇게 점점 경력자에 따라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초봉이 제가 알기로 3,200이었나? 그걸로 또 시작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희 오시면 안 되고, 자 이것 때문에 오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IT를 고용하려면, 한국에서 고용하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 예를 들면은 우리한테 뭐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얼마를 줄까요? 1,000만 원을 줘요.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을 예를 삼성에서 우리한테, 이런 삼성에서는 사업이 엄청 크잖아요. 삼성이나 아니면 뭐 다른 곳이 있는 다른 회사나 이런 데에서 홈페이지를 혼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 IT 회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서 일을 받아오는 거예요. 얼마를 받을까요? 1억짜리도 있고 막 1,0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2주 만에 홈페이지 만들어주면은 1,000만 원 줄게.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2주에 1,0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자 2천만 원을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만약 여기서 개발자가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지금 5명이 필요해요. 자 800만 원 개발자를 5명 고용하면 얼마예요? 8호? 그러면 45니 8호 뭐죠? 40이면은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면 지금 2천만 원짜리 프로젝트 얻어왔는데 4천만 원이면 뭐예요? 적자잖아요. 2천만 원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필리핀 사람들은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5명을 고용하면 얼마예요? 그럼 150만 원이죠. 자, 4천만 원의 인력을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50만 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2천만 원짜리 일을 받아와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한테 수주를 주고 디자인만 우리가 해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런 식의 또 사업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필리핀에 뭐가 돼야 돼요? 건물도 사야 되고.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필리핀에? IM 해외 선교 본부가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헤세드 정신으로 이렇게 재정을 묻고 이 3천만 원 중에서 이렇게 막 1,000만 원씩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IM 해외 선교 본부도 이렇게 그 후원을 받고 또 그 후원이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2천만 원짜리 뿐이니까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은 막 팀이 여러 개고 하면은 막 10억, 막 100억 이렇게 여러 개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자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왜 돈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이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또 힘들었던 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재정이 없어서 또 힘들 때도 많고, 개척 교회 이런 데는 특히. 그런데 그런 데에서 우리가 전비호 한 명만 나와서 이 역할을 하게 해주면은 이걸로 어디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지역 교회로 가서 그들 또 선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외부에서 일을 받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IM 앱, 리뉴젠 앱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IM 앱을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그거를 쓰고 있잖아요. 다른 웹사이트, 우리도 지금 웹사이트나 우리 강의나 이런 것들을 뭐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클래스 1인가? 클래스 1인가? 클래스 2? 클래스 2인가 거기로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1인당 얼마예요? 25,000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100명이면 얼마예요? 250만 원이죠. 그럼 1년이면은 3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3천만 원을 내야 돼, 1년에. 근데 우리가 앱을 만들면은 이 3천만 원이 또 누구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가 아니라 지역교회나 이런 데다 여기 IM 선교회한테 아무튼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사역이 무궁무진하고, 또 우리가 이런 클래스인 같은 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세상에서 뭐예요? 3천만 원씩, 뭐 세상에 이렇게 하면 막 1,000명씩 쓰겠죠. 막 3억, 막 10,000명 막 쓰면은 막 30억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어떤 회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큰 회사가 되고, 이 세상에 또 영향력을 또 행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의 컨텐츠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역 선교로 이렇게, 아까 영역 선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세모골
자, 이렇게 밑에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이 연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100년이 지나도 이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100년이 지나도 이렇게 유지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T로 또 앱을 만들고 이것들을 묶고 이렇게 네트워크 사역을 IT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IT를 하려면은 이렇게 큰 회사를 하려면 사람이 진짜 많이 필요하겠죠. 이 영역으로 나아가려면은 사람이 진짜 많이 필요해서 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자, 박수. 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진짜 저희도 또 사람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지역 교회를 또 살리고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렇다 할 홈페이지나 뭐 그런 것도 없죠. 이렇다 할 그게 없죠. 이 IM 선교회를 뭔가 이어줄 우리는 소통을 다 카톡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카톡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클 선교사님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IM 선교회가 지금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끝났습니다. 자, PPT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마이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은 또 어떻게 되는가? 클라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세대가 그것들을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물려받고 할 때 그 모든 영역들을 또 연결할 수 있고 모든 지역교회를 또 연합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팀은 저는 이제 IT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IT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또 뛰어들고 나아간 거고 그래서 더 이제 함께할 사람들을 아무튼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져주시고 진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진짜 크리스찬 기독교 앱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세상은 다 뭘로 돌아가고 있어요? IT로 돌아가고 있는 거 맞는데 그 세상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다 뭐를 마시라고 해요? 술을 마시고 그냥 사실 사업을 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힘들어요. 알바나 하고 뭐 취업을 해서 뭐 어떡할 건지. 근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없으면 힘든데 예를 들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지금 생각했던 테슬라나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지금 그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실리콘밸리가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예요.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그 영역이. 거기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기가 그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상태로 가면은 뭐예요? 세상에 잡아먹혀 버린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잡아먹히고 세상의 영향력에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만의 뭐를 만들어야 돼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기독교 사업인 뭐 네트워크 앱을 만든다든지 비즈니스 에스 미션 이런 거에서 전국에 뭐 기독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막 3,000명 이렇게 그 사람들 또 다 붙고 또 기독교 막 식당 하는 사람도 이렇게 다 붙고 이것처럼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또 꿈이고 저희 IT 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같이 또 신청해 주시고 또 어린 나이신 분들은 검정고시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 말 잘 들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또 혹시 궁금한 점 있나요? 질문 있나요? 질문?
아까 IT 가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 몇 명 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질문 없나요? 질문 없나요? 네. 아, 그 배우는 순서는 저희 학원의 이제 커리큘럼을 따르는데 사실 지금 백엔드나 이제 프론트엔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또 더 어려울까봐 자세하게 설명 안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 C 언어 지금 언어가 제가 배운 언어만 몇 개죠? 아무튼 지금까지 배운 언어가 5개고 그리고 아마 과정 끝나기 전에 2개 정도 더 배울 것 같아요. 근데 이 6개월 동안 그걸 보통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그 과목으로 언어 하나를 배워요. 근데 그거를 6개월 만에 선생님들이 빡세게 교육을 해주시고 그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떤 분들일까요? 경력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짜 놓으셨고 그거는 그 백에 뭐 어떤 언어를 먼저 할지나 이런 것들은 또 커리큘럼마다 또 다르니까 또 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없나요? 아, 오케이. IT 팀은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 제작을 배우고 있고요. 지금 5가지 아까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 영역이죠. 그래서 프론트엔드랑 뭐죠? 백엔드랑 데이터베이스. 각자 뭐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막 더 깊게 막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영역들을 다 연결해서 프론트, 백엔드 그걸 다 연결해서 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웹사이트를 제작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또 하고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 과정이에요. 전부 다. 뭐 더 질문 없으면은 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더 질문 있나요? 자, 없으시면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강의를 또 진행을 했는데 또 참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더 또 전수를 하고 또 가르칠 수 있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이 IT 영역에 또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 IT 영역에 또 많은 사람들 또 부어 주셔서 저희 가운데 저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붙여 주셔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IT 영역 가운데서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모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각자의 영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축복하여 주셔서 각자의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진짜 그 영역을 살리고 그 영역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